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맨체스터 시티와 이강인이 링크가 났습니다. 네. 예전에 박지성 맨유 링크 떴을 때 커뮤니티 하시거나 해외 축구 보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약간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PSV에 있었지만, 그래도 맨유에 박지성이 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사실 이강인 맨시티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별개로 그냥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의 제목이긴 하죠. 자, 그러면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지 스페르 데포르테. 여기는 저희가 이강인 선수와 발렌시아 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덕현이도 그렇고 자주 이제 나왔던 곳이죠. 여기 라파마리니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뭐 거를 그런 스타일의 기자는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페란 토레스가 또 독일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그 페란 토레스는 발렌시아 출신이고, 발렌시아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헐값의 맨체스터 시티가 페란 토레스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맨시티의 활약은 적응 중인 과정에서 득점이 간혹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공격수가 부재하면서 페란 토레스를 어쩔 수 없이 제로톱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쓰면서 이제 약간 좀 녹아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A매치 가서 그것도 독일과 같은 팀과, 물론 최근에 독일이 이전에 아주 강했을 때 독일보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독일을 상대로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다는 거는 선수 본인으로서 봐도 약간 껍데기를 탁 깰 수 있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은 2,500만 유로고 트랜스퍼 마켓 기준은 파운드로 나오니까 그것도 2천만 파운드 조금 넘어가요. 어쨌든 가격이 300억 왔다 갔다야. 300억 조금 넘는 금액. 이거 진짜 헐값에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여튼 이 이야기를 먼저 깔아놓고, 최근 또 엘파이스라는 곳의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아마 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라리가 클럽들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연봉 총액을 삭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리가 회장 테바스, 이 사람도 참 말 많아. 하여튼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라리가 클럽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이 또 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덕에 연봉의 이 총액 상한이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스페르 데포르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발렌시아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얘기의 이 기사의 흐름은 뭐겠어요? 페란 토레스를 헐값에 넘긴 적이 있다. 근데 라리가가 연봉의 총액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렌시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큰 흐름 속에 재계약이 잘 안 되고 있는 이강인의 현재 행보는 마치 페란 토레스가 나갈 때 모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페란 토레스가 여러 가지 발렌시아 팬들에게 페란 토레스 입장에서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발렌시아 구단 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실 좀 맞은 느낌 아니야. 근데 여튼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 발렌시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한번 선수를 탁 낚아챌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지, 그 다음에 발렌시아 구단의 상황, 그 다음에 이강인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를 봤을 때 무슨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어 보여요. 이 이적이 실제로 성사될지와 여부와 별개로 이 기사가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완전 개 쌉소리. 그때 무슨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 지역지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그 가능성과 또 별개로 이 기사는 헛소리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또 손흥민의 어떤 입지를 감안을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거기 이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이거는 실제 또 가능성과 별개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여튼 자, 그러면 이강인의 어떤 포지션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강인은 분명히 알고 있죠. 이강인 선수는 최대한 공을 많이 만져야 잘하는 선수고, 누가 뭐래도 넘버 10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막시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세컨톱 자리에서 가장 본인의 최강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와보죠. 맨시티, 그리고 특히나 펩의 맨시티가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포메이션은 4-3-3이죠. 한 명의 피보테,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좌우 메잘라, 그리고 또 폭을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해줄 수 있는 양쪽 윙 포워드, 그리고 컴플리트 포워드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백포의 풀백들은 중앙 지역을 또 커버해줄 수 있는 넓은 언더래핑까지 또 용이한 선수가 있어야 하고, 센터백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 빌드업이 좋아야 된다.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또 신경을 쓰는 펩의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강력한 포메이션은 어쨌든 4-3-3인데 여러 가지 이유, 뭐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 그 다음에 선수가 여기 잘 맞지 않다, 또 여러 팀에 맞춤 전술을 해야 된다, 또 펩, 또 약간 좀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경기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맞춤 전술 이상한 포메이션을 쓴다. 여하간에 4-2-3-1이든 백3든 여러 가지 혼용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펩시티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4-3-3이죠. 자, 그러면 여기와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4-2-3-1이라면 세 자리 3명의 2선 선수 중에서 가운데 메디아푼타 혹은 4-3-3이라고 한다면 메잘라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맨시티에 온다면 공미 아니면 메잘라가 이강인이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걸 우리가 전제로 두고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단을 보겠습니다. 일단 공미라고 본다면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죠. 자, 어불성설 빼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 어떤 선수가 와도 이 선수를 밀어낼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없다. 케빈 데브라이너 빼고. 그러면 메잘라란 말이죠. 근데 4-3-3이라고 한다면 우측 메잘라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서요. 자, 다시 맨체스터 시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시티가 가장 좋았을 때는 왼쪽 르로이 사네, 오른쪽 스털링, 가운데 아게로, 그리고 좌우 메잘라에 다비드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 페르난지뉴가 있었을 때였죠. 근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는 좌우의 밸런스가 약간 붕괴되어 있습니다. 왼쪽 풀백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르로이 사네 이후에 왼쪽 윙 포워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도 문제가 있고, 그래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건 바로 역시 왼쪽 메잘라 다비드 실바가 해줬었던 역할을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균도안이 설 수 있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봤을 때 지금은 윙포워드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울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필 포덴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균도안은 균잘라로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어요. 더블 볼란테, 차라리 원 볼란테가 나을 정도로, 원 볼란테 내지 더블 볼란테로 나오면 균도안이 또 본인의 역할을 좀 해줍니다만 균잘라로 나왔을 땐 욕을 많이 먹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 이 자리에서 기본 본인의 폼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뭔가 약간 헤매는 느낌? 이 좀 있고, 필포덴은 지속적으로 약간 윙포워드에 세우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활약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실 베나세르 같은, AC밀란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베나세르 같은 선수가 왼쪽 메잘라 자리에 설 수 있는 왼발 킥이 좋은 어떤 그 전체적인 경기의 판을 케빈 데브라이너와 함께 좌우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선수가 링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선수가 지금 있는 선수들의 어떤 폼을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링크가 나는 걸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선수를 찾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강인이 만약 이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강인도 맨체스터 시티에 와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뭐 주전 경쟁 잘하고 못하고 리그에 적응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니,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선수를 잘 못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당도를 하죠. 자, 그러면 가능성을 봅시다. 이적의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발렌시아의 상황이 어렵고 이강인 선수는 일단 떠나려고 하고 있고, 물론 그 이유는 출장 시간의 확보가 가장 커 보입니다. 여태까지 기사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팀의 사정상, 그 다음에 이강인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최근의 기사들을 봤을 때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펩이 원한다면 이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 그런데 이적을 한다 칩시다. 근데 이강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장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와 왼쪽 메잘라 됐다, 야 이거 다비드 실바의 후예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베나세르라도 영입을 해봐요.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어쨌든 적응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균도안도 그
여태까지 쌓아놓은 어떤 이 선수의 구력이라는 게 있고, 필포든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 중 하나, 위의 자리에 뭐 지금 나오고 있다지만 왼쪽 메잘라에 설 수 있는 자리. 그러면 이강인의 입장에서 일단 발렌시아를 떠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떠난다고 한다면 맨시티로 오는 거는 굉장히 구미가 당길 일이다. 펩시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전 경쟁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맨시티의 아주 풍부한 유스 자원을 봤을 때 그곳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맨시티에 와서 임대를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를테면 시티 풋볼 그룹, 지로나 이런 클럽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만약에 발렌시아에 있으면서 임대도 못 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맨시티에 일단 와서 임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펩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선수 군에 들어가는 것도 이강인과 이강인 측의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카드는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올바른 카드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죠. 곧바로 그냥 지속적으로 1군 무대에서 선발로 계속 뛸 수 있는 팀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아주 최고의 옵션이나, 사실 펩의 맨체스터 시티가 부른다는 거를 뿌리치는 거는 저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은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행복 캐럴을 개빡세게 돌려가지고 딱 갔는데 왼쪽 메잘라 자리에 선수가 마땅한 선수가 없는데 이강인을 딱 써봤네. 근데 우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주전 경쟁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대를 갈 수 있을 것이고, 임대를 가서 지속적으로 뛸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강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뭐가 맞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빅리그 1군 무대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전으로 출장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거길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고, 일단 출장 시간을 바라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이강인 선수가 떠나고자 한다면, 그러면 펩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또 임대를 보낼 수 있는 클럽이 좀 확보가 돼 있는 이 시티 풋볼 그룹이라면 최우선순위 고려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는 충분히 구미가 당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지켜보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고, 어떻게 될지는 물음표인데 겨울에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좀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